밤 11시 23분.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회의, 메일, 카톡, 장보기, 빨래, 다시 메일. 소파에 겨우 앉았는데 손이 자동으로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카톡 확인, 메일 확인, 인스타 확인. 확인할 게 없는데도 확인합니다. 그 진동이 울리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 오늘 하루 종일 뭐 한 거지? 분명 쉴 틈 없이 움직였는데 정작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불안하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장면이 익숙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안에서는 아주 오래된 톱니바퀴 하나가 돌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고, 멈추면 무너진다고, 쉬지 않고 속삭이는 톱니바퀴. 오늘은 그 톱니바퀴가 왜 돌아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피곤한데 쉬지 못합니다. 좀 쉬어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주말에 아무 일정이 없으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안 해도 될 빨래를 돌리고 안 봐도 될 메일을 다시 확인하고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밤에 미리 해놓습니다. 누군가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대답하면 왠지 모르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정리하고 밀린 거 처리하고라고 무언가를 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안 한 하루가 왜 이렇게 죄스러운 걸까요? 1분 거울 질문.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바로 떠오르시나요?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14년 버지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티모시 윌슨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6분에서 1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핸드폰도 없이, 책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과만 함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참가자 중 상당수가 약한 전기 충격 버튼을 스스로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아프더라도 자극이 있는 편이 낫다고 느낀 겁니다. 남성 참가자의 67%, 여성 참가자의 25%가 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그 사람들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아무 자극 없는 상태를 일종의 위협 신호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수만 년 전 가만히 있으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수 있었던 시절의 프로그램이 아직 우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고장난 게 아니라 너무 충실하게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예요. 한층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쉬지 못하는 행동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 행동 뒤에 숨은 감정의 구조를 봅니다.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진짜 이유는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멈췄을 때 올라오는 감정이 두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으면 느낄 틈도 없습니다. 느낄 틈이 없으면 나의 외로움도, 불안도,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라는 질문도 잠시 묻어둘 수 있습니다. 바쁨은 일종의 방음벽입니다. 마치 집 안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 소리가 뭔지 확인하는 게 무서워서 텔레비전 볼륨을 점점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볼륨을 높이면 당장은 안 들립니다. 하지만 소리의 원인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볼륨은 점점 더 높여야 합니다. 어느 순간 텔레비전 소리도 그 소리를 덮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경험 회피라고 부릅니다. 불편한 내면 경험, 그러니까 불안, 슬픔, 공허함, 자기의심 같은 감정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 바쁨이라는 소음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대부분이 매일 하고 있는 아주 익숙한 행동입니다. 거울 질문.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이 먼저 오지 않았나요? 그 불안감의 정체는 바쁨 뒤에 숨겨놨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면 정서적 탈진이 가속화됩니다. 쉽게 말해 몸은 소파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마라톤을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느낌 혹시 알고 계시죠? 그 피로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감정을 계속 덮어두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50% 지점 나선 전환. 여기까지는 바쁜 척이라는 행동과 그 뒤에 숨은 감정 회피라는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패턴이 대체 어디서 언제 시작되었는지, 지난 영상 왜 나는 또 혼자 다 하려고 할까? 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이 프로그램이 처음 설치된 시점은 대부분 아주 어린 시절입니다. 혹시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가만히 있으면 놀지 말고 공부해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 방에서 멍하니 있으면 왜 빈둥거려? 할 일이 없어?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 시험을 잘 봤을 때, 집안일을 도왔을 때, 무언가를 해냈을 때만 잘했어, 기특하다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누군가 게으른 아이, 의욕 없는 아이로 바라봤던 시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뇌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공식 하나를 학습합니다. 나의 가치, 나의 생산성.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가치가 없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나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공식은 어릴 때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인정을 얻기 위해 아이는 쓸모 있는 나를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이 공식이 어른이 된 지금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멈추는 순간 쓸모없는 나를 마주하게 될 것 같아서. 거울 질문. 어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만약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지금 당신이 멈추지 못하는 이유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교의 아비 아소르 교수 연구팀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어린 시절 조건부 인정,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냈을 때만 사랑과 관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자기 가치를 성과로 증명하려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죄책감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당신이 주말에 쉬면서 느끼는 그 묘한 죄책감. 그건 당신의 성격이 게으른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인식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패턴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오늘 당장 완벽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작동해온 프로그램은 하루아침에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에서 내려오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연습을 반복하는 구조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뇌는 변한다는 것. 오늘은 실제 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된 방법 3가지를 들여다봅니다. 3가지 전부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하나만 마음에 담아가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합니다. 누구나 오늘 밤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바쁘게 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딱 하나의 질문만 던져봅니다. 이 일은 정말 지금 해야 했을까?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붙잡고 있었던 걸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수를 매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옆에 진짜 급했음 또는 불안해서 했음이라고 표시만 해보는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 활동 중 진짜 긴급하고 중요한 것의 비율을 체계적으로 과대평가합니다. 우리 뇌가 긴급한 느낌과 실제 긴급한 상황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높을수록 모든 일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기록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바쁜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진짜 해야 하는 거고, 이건 내 불안이 만들어낸 긴급함이구나. 이 구별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톱니바퀴의 속도가 한 칸 줄어듭니다. 거울 질문. 오늘 한 일 중에서 사실 내일 해도 괜찮았던 것이 있나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하루에 딱 5분.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것과 지금부터 5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내가 선택한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시작하는 것은 뇌에서 완전히 다르게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뇌가 무언가 빠뜨린 상태, 즉 실수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옵니다. 뭐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후자는 내가 통제하고 있는 선택으로 인식합니다. 같은 아무것도 안 하기인데 의도가 붙는 순간 뇌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 대학교 연구팀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매일 10분의 구조화된 비활동, 즉 타이머를 맞추고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2주간 실천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스트레스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놀랍게도 이후의 업무 집중도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멈추는 것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준 겁니다. 자,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30초만 지나도 손이 핸드폰을 찾고 1분이 지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2분도 버티지 못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래 달려온 톱니바퀴는 한 번에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관성 때문에 계속 돌아가려고 합니다. 1분밖에 못 앉아 있었어도 그 1분 동안 당신은 뇌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보낸 겁니다. 멈춰도 괜찮아. 봐, 무너지지 않잖아. 이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뇌는 서서히 학습합니다. 멈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5분이 됩니다. 급하게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뇌의 속도에 맞춰주세요.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아까 함께 들여다봤던 그 공식, 나의 가치, 나의 생산성. 이 공식을 한 번에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겨진 것은 수십 년의 무게를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공식 옆에 새로운 공식을 하나 조용히 써놓을 수는 있습니다. 크리스틴 네프 박사가 개발한 자기자비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 하나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느낀 것을 하나만 적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커피가 따뜻했다는 것도 충분하고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다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냐면 나의 하루를 생산성이 아니라 경험으로 기억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네프 박사의 연구에서 이 연습을 3주간 지속한 참가자들은 자기 가치를 성과에 연결짓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줄었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3주입니다. 하루에 1분도 안 걸리는 기록을 3주 했을 뿐인데 수십 년 된 공식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은 하루에도 느낀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느낌을 기록한다는 건 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살았고 무언가를 느꼈고 그것으로 충분해. 거울 질문. 오늘 하루 한 일 말고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요? 리캡.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건 바쁨이라는 톱니바퀴가 사실은 멈추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것 같은 오래된 두려움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설치된 프로그램이었다는 것. 어너스. 오늘 밤 3가지를 전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느낀 것 하나만 떠올려 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물이 시원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 아무것도 더 안 해도 돼.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톱니바퀴에서 내려오는 건 한 번에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뼘씩 속도를 줄여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한 뼘 움직이신 겁니다. 커뮤니티. 들여다보는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혹은 아무것도 안 하면 왜 불안해지는지 자신만의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패턴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톱니바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왜 나는 또 혼자 다 하려고 할까? 영상을 이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왜 나는 또 괜찮다고 말하게 될까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나 괜찮아라고 말하셨다면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마음 들여다보기 오늘도 자신을 들여다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 들여다보기였습니다. 들여다보는 분들의 평온한 밤을 응원합니다.